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2021년 충남지역 스타기업 CEO 포럼 및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미래산업을 이끌 스타기업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4일 천안에서 충남 테크노파크와 함께 2021년 충남지역 스타기업 CEO 포럼 및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양승조 지사와 이은기 충남 테크노파크 원장, 스타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 수여식, 우수 사례 발표, 충남 스타기업 기업 홍보 등이 진행됐습니다. 스타기업 CEO 포럼에선 올해 선정한 신규 스타기업 15개사에게 스타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고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 중인 기존 선정기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 기존 스타기업과 신규 스타기업 간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충남 스타기업은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등 공통 기준과 매출 증가율, 수출 비중, 고용 증가율 등 지역 특성화 기준을 만족하는 도내 중소기업 중에서 성장 가능성, 기업 역량, 고용 창출 능력,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이 큰 기업을 선정해 전용 지원 프로그램과 차년도 연구 개발 과제를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을 시작으로 매년 15개사 내외의 스타기업을 선정해왔으며 올해 선정한 15개사를 포함해 현재 총 60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28일 공주시 춘수정에서 어르신 놀이터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어르신 놀이터는 도가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를 위해 조성한 시설로 노인 맞춤형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는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무장애 시설로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인 안전에 초점을 맞춰 유연성과 균형 감각에 중점을 둔 기구들을 설치했으며 족욕시설, 무료급식시설, 전통 놀이장, 공연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어르신들이 서로 어울려 커뮤니티를 형성, 친목을 도모하고 행복한 노년의 어르신 놀이터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가치 창출을 위한 대전 리빙랩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5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3층 시사실에서 대전 리빙랩 네트워크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리빙랩 네트워크는 더 나은 일상의 변화, 혁신을 함께 만드는 대전 리빙랩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출범됐으며 마을 공동체, 시민사회, 지자체 등 총 6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출범 선언문 낭독,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 분야별 사례 발표, 시민 참석 토크 콘서트 등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대전 리빙랩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회 문제들을 하나의 시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대전의 다양한 자원들이 참여해 연대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25일 6.25 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조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자리로 허태정 대전시장, 시 관계자, 6.25 참전용사와 보훈가족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화랑 무공훈장 전수, 모범 보훈대상자 표창, 기념사, 격려사, 격려금 전달, 대전시립 합창단의 기념 공연, 6.25 노래 재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모두가 소형 태극기를 들며 만세 삼창을 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께 합당한 예우로 보답하는 대전시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섬에서 다친 10살 어린이를 육지로 긴급 이송하는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보령해경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40분경 삽시도에서 뛰어놀다 넘어져 무릎을 다친 B군을 이송해달라는 모친 A씨의 구조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보령해경은 약 10여 분 만에 경비함정을 급파했으나 간조와 맞물려 수심이 낮은 탓에 선착장에 계류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어선의 도움으로 비군과 A씨를 경비함정에 태운 해경은 무릎이 약 8cm 찢긴 비군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한편 신속하게 대천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비군은 보령 소재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서해안 최고의 정경을 자랑했지만 서천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폐쇄됐던 동백정 해수욕장이 복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천구는 복원 착공식을 열어 화력발전소 폐부지의 해수욕장을 복원하고 리조트 개발, 기반시설 및 전략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탄소 중립, 온실가스 저감에 중점을 둬 친환경적인 생태 관광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희서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열린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착공식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노박래 서천군수,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사, 기념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동백정 해수욕장은 40여 년 전 대한민국 4대 해수욕장으로도 꼽혔지만 1978년 서천화력발전소 준공으로 인해 매립됐습니다. 서천화력발전소는 1984년 준공해 33년 동안 가동하다 2017년 폐쇄됐습니다. 이후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은 사라졌던 동백정 해수욕장을 주민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복원 사업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해수욕장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과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다며 원형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국가 발전을 위해 잠시 빌려왔던 동백정 해수욕장을 주민 여러분들께 되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40여 년 전 동백정 해수욕장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과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새로 복원되는 동백정 해수욕장은 마량리 동백나무 숲과 연결되어 관광객에게는 훌륭한 휴양지로 떠나간 동식물에게는 새로운 터전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김 사장은 생태계 복원으로 인해 해양 동식물들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블루카본을 생성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백정 해수욕장의 생태계 복원은 해조류 등의 해양 동식물들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인 블루카본을 만들어냅니다. 블루카본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육지의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인 그린카본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사업이 친환경 발전, 탄소 중립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날 축사에서 이번 복원 사업은 선례를 찾기 어려운 사업이다라며 성공적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사라졌던 자연을 되돌리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공적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선례를 찾기 어려운 사라진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뜻깊은 사업으로 서천군민이 자부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징성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자신합니다. 한편 중부발전은 총 사업비 648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3년 동안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전망대와 짚라인, 생태공원 설치 및 300실 규모의 리조트 건설도 예정 중에 있습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충남 서천군청 신청사 건설 공사가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서천군 신청사 건설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 준공 시기가 늦춰지면서 많은 아쉬움을 샀었는데요. 군은 군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철저히 현장 관리를 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안전한 청사를 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었던 서천군청 신청사 건설 사업이 약 1년 정도 늦춰진 23년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원래 작년 5월부터 제대로 진행됐다면은 22년도 3월에 저희가 청사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1년 정도가 미뤄진 상태로 23년 3월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인데요. 군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안전한 청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청사를 짓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논의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지게 됐고요. 이제부터는 뭐 공정관리, 계측관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철저히 현장 관리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서천군 신청사 건설 공사 중 일부 기둥 파일에서 기울어짐 현상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잠정 중단된 이후 군은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 측방 유동 방지를 위해 주열벽을 시공하는 내용의 보강 대책을 세웠습니다. 군은 지하 20m까지 주열벽 시공을 함으로써 측방 유동을 방지하는 공사를 지난 3월 마무리했으며 현재는 기초 보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우선 올 3월까지 측방유동 방지를 위해서 지하 깊이 20m까지 저희가 주열벽을 시공을 해서 측방유동 방지에 대한 대책은 주열벽 시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기초 보강에 대해서는 5월까지 설계가 끝나고 6월부터 저희가 기초 보강 작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군은 진행 중인 보강 공사가 끝나는 대로 8월부터 기초 골조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초 보강 설계에 따라서 지금 작업 계획은 3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강이 끝난 지점부터는 해서 8월부터는 이제 기초 골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수에 드는 비용으로는 약 20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며 보강 공사 기간은 3개월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지금 기초 보강 공사비가 약 20억 정도가 더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강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더 지연이 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보수공사 비용 부담 여부에 대해서 귀책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충남개발공사와 준공 때까지 확인 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8월까지 기초 보강공사 진행, 9월부터 지하층 기초 골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공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8월까지는 기초 보강 공사를 진행을 하고요.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사 지하층 기초 골조부터 시작해서 지하층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우선 올 12월까지는 지하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다가오는 장마철에 공사장 안전관리와 공사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군은 보양 작업, 양수기 추가 설치, 추가 장비 반입 계획 등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서천군의 신청사 건설 과정에 기초 작업을 전면 검토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던 만큼 더욱 안전한 청사를 건설하기 위한 군의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 항소에 이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된 전영수 장항훈수 대표와 시민단체 A씨 간 추돌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전영수 대표와 시민단체 A씨 간 추돌 사건을 기각하며 전영수 대표 무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전영수 대표와 시민단체 A씨 간 추돌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 상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전영수 대표는 지난해 4월 5일 서천읍 행정복지센터 공사 현장에서 시민단체 A씨를 추돌한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그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A씨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 진행된 2심에서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사건은 다툼이 다소 진정된 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전영수 대표가 A씨에게 돌진할 만큼 감정이 격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다툼을 말린 공무원들이 목격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를 만큼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차량 출발 당시 급가속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차량의 방향이 위치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가 있던 반대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함으로써 피고인 또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점 등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 노방래 충남 서천군수가 이끄는 민선 7기 서천호가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주요 추진 성과와 남은 임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서천군은 노방래 서천군수가 이끄는 민선 7기 서천호가 지난 3년간 서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신성장 동력 사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주요 성과로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및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항공보안장비 시험 인증센터 등 3개의 공공기관 유치,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 테마특구 조성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반영 및 충남형 그린 뉴딜 1순위 핵심 과제로 선정, 종천면 일원에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 체결, 서천화력 폐부지 및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착수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장항 국가산단에 48개 기업과 9,671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1단계 분양률 64%를 달성하는 등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이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어 남은 1년 동안의 군정 운영 방향으로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회복 도모, 문화관광 제공 확대,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공간구조 재설정 및 도시 미래상 정립, 장항 브라운필드와 장항항 재개발 계획, 공공기관 유치 및 산업 기반 강화, 서천 군산 공동 금강하구 종합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노군수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의 성과를 군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천군이 출산 장려금을 대폭 늘려 최대 3천만 원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서천군은 지난 10일 서천군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함에 따라 출산 장려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군은 그동안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480만 원, 넷째 860만 원, 다섯째 1,540만 원, 여섯째 이상 2,220만 원의 출산 지원금과 양육 지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의 출산 지원금과 셋째 이상 자녀의 가정에 지급하던 양육 지원금을 통합하고 지원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된 출산 장려금은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이상 3천만 원을 50개월에 걸쳐 지급하며 모두 군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와 모가 모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 사유, 한부모, 미혼 부모, 보호자 및 직업상의 이유 등 불가피하게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혼인 및 인사 발령 등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천군청 기획감사실 또는 사회복지실 및 주소지 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서천군 보건소가 행복한 임신,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 2기 신청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진행하며 8월부터 10월까지 총 11회로 구성됐습니다. 대면 교육은 서천치유센터와 연계해 숲산책, 요가와 싱잉볼을 이용한 명상 등 자연태교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비대면 교육은 줌을 활용해 모유수유, 육아교실, 마음 코칭, 태교 키트 만들기 등을 전문 강사와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마친 후 해당 기수 미션 성공자에게는 선물을 제공할 예정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이 영상 위주의 비대면 생태 해설 프로그램 몬스테라 잎의 비밀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열대우림의 많은 비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식물들의 변화를 생태 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알아보는 영상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달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매주 100팀의 가족을 대상으로 예약 신청을 받아 총 400팀에 7월 5일부터 8월 1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천군 제양군인회는 지난 26일 서천 문예전당 소강당에서 서천군 제양군인회 청년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 향군인의 다짐 낭독, 단기 입장 및 지휘권 인수, 격려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서천군 제양군인회 청년단은 총 30명의 구성원이 활동하게 되며 향후 안보 대응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천군 판교면이 판교 구역전 곰솔 및 반송나무 조경 사업을 실시하고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특화음식촌 등 판교 시간이 멈추는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권병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 정돈과 쉴공간 제공, 그리고 방문객에게 판교면의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서천군 문산면에서 2분기 숨은 자원 찾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8일 문산면에서 새마을 지도자, 이장단, 주민자치회, 직원 등 40여 명이 모여 마을에서 배출한 폐비닐, 고철, 폐지 등을 수거 분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등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손을 모았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